여러분께서는 주식에 투자를 하고 계십니까? 투기를 하고 계십니까? 주식을 향한 짝사랑에 실패하시고 이 노랫말이 가슴에 와 닿으면 투기를 하신 것입니다. 주식시장에서는 네 번의 큰 아픔이 있었는데요. 올림픽 직후 닷컴 버블 사태, 리먼 브러더스 사태, 그리고 최근에 바이오 사태가 그것입니다. 또한 지금처럼 고점과 저점의 갭 차이가 큰 시장에 본격적으로 참여를 결정하셨다면 그것은 투자 이름을 빌린 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렇게 갭 차이가 컸을 때 우리를 울렸던 주식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새로운 기술이 있어요. 그리고 이름만 바뀐 RNL 바이오와 네이처셀. 이 사람을 두 번 봤다면 투기입니다. 또한 끝없이 올라갈 것만 같았던 신라젠. 결과는 비참했고요. 제 소중한 동료를 앗아가기도 했습니다. 거시경제 동향, 기업 가치 평가, 자산 배분 전략, 효율적 시장 포트폴리오. 이 말들은 낯설고 대신에 개별 주식의 차트 분석 정도로 시장에 참여하시거나 또 어떤 주식을 사야 오르냐 이렇게 종목 추천을 해달라 하시면 그것은 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럼 떠난 주식을 원망하며 살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노동을 통해 얻은 자산을 장기간 축적하면서 자산을 증식해야 한다는 기본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이 재무 기본선 상에 자산을 놓고 투자하시면 안 돼요. 이 말은 사용 시기가 잠깐 여유가 있다고 해서 그 자산을 여유자금이라고 하면 절대 안 됩니다. 만약 사용할 시기에 예상과 다른 주가를 보이게 되거나 불안한 마음 그리고 수익 달성의 조급증 때문에 앞서 예를 든 세롬 등 그 당시 시장에 존재하는 대박주에 몰빵하는 그 투기성 투자 행위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투기와 투자 사이를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어요. 또 하나는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기본적인 그 경제 활동 전반에 영향을 끼칠 수 있고 심하게 됐을 경우 주식이 온통 그 모든 경제 상황을 지배해버리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예상대로 되지 않는다면 나중에는 참혹한 결과값으로 남을 거예요. 결국 주식이 투기 또는 도박이 되지 않게 하려면 주식 투자 행위를 자산 기본선 밖에 별도 계정에서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주식 투자에 실패를 대비한 보험도 하나 갖고 있어야 돼요. 보험은 존재하는 리스크를 돈을 주고 버리는 것이에요. 도박은, 투기는 존재하지 않던 리스크를 돈을 주고 사는 행위예요. 따라서 리스크 관리 관점에서 보면 보험과 투기와 도박은 서로 반대말입니다. 이런 준비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식 투자를 하게 되면 이제 투기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께서 전업 투자자가 아니라면
주식 공부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식에서 수익을 내는 방법은 공부보다는 인내일 경우가 더 많기 때문입니다. 또 공부를 많이 하게 되면 오히려 독이 되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내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공부를 많이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는 우리가 하루에 장 시작과 장 마감 이렇게 두 번만 판단을 해도 1년이면 720번을 판단해야 하는데 이것이 공부를 하면 많이 할수록 판단 횟수가 늘어나게 돼요. 4번만 생각한다고 해도 1440번이 되겠죠. 그래서 데이 트레이딩을 하거나 전업 투자로 하시는 분들은 이 판단 횟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돼요. 따라서 이제 주식 연가시에 의해 자유로울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또 연구를 지나치게 많이 하게 되면 주식에서 확률적으로 수익을 얻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신의 연구 성과에 기인한 것으로 오인하게 돼요. 자, 10,000명이 주식 투자를 시작한다면 매도 매수 반대 포지션을 취했다면 확률적으로 5,000명이 1차에서 살아남아요. 2차에서는 2,500명이 살아남고 3차에서 1,250명이에요. 이분은 1차, 2차, 3차 성공을 했고 4차에는 625분의 확률적 운으로만 성공하신 분이 계시는데 이것들을 절대 인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과정에서 나름의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은 자신의 공부에 의해서 이런 전문가가 되었다고 착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러한 연구의 폐해는 그동안 투자 금액과 보유 금액을 적절히 나누어 잘 해오시다가 요즘 같은 이 화랑 장세에서 급격히 이런 몰빵 투자로 가게 되는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안전하게 투자해서 모은 돈을 어느 순간 한 방에 다 날려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4번의 전문가 과정을 거쳐 오면서 자신감을 획득하면 이제 자신의 기본선 안에 있던 필수 자금도 끌어들이고 또 주변 지인들 자금까지도 받아내요. 그리고 이제 주식에서 신용거래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됐을 때 한 번에 주가 하락은 돌이킬 수 없는 일을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이 채무를 상환하는데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쓰게 되고 직장 생활에서 이런 것들이 힘들어지면 이제 전업 투자를 해야 되겠다는 욕망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너무 저금리라서 저축보다는 주식에 참여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1억을 만들기 위해서 연 이자율 50%일 때는 650만 원을 투자해야 돼요. 1%일 때는 829만 원. 100%를 달성한다고 해도 516만 원씩을 매달 투자해야 돼요. 이래서 단기 투자의 한계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따라서 연수익률을 10%라고 잡아도 월 50만 원씩 적립 투자를 하게 되면 1년 해봐야 620만 원 밖에 못 모아요. 그런데 이게 5년, 10년 이렇게 장기로 끌고 가면 돈이 모이게 되죠. 일단 이 돈을 모은 다음에 우리가 시기에 맞춰 주식시장에 참여할지를 결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그래프를 한번 잘 봐주세요. 수익률이 20% 올라가고 20% 떨어지고 20% 올라가고 20% 떨어지고 이러한 단순 행위를 계속 반복하게 되면 우리는 그 자신의 투자 원금이 보존되는 거로 알고 있지만 가만히 보면 여기 이렇게
돈들이 점점 소멸해 가는 걸 볼 수 있어요. 이때 만약에 지금 시장과 같이 등락폭이 굉장히 큰 50%로만 놓고 봐도 돈들이 아무런 짓도 안 했는데 급격히 사라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만약에 아까 그 자산 기본선상에서 다른 자산의 자금을 빌려서 투자를 하게 돼서 이제 돈을 써야 되는 시점이 만약에 있었다고 가정합시다. 1년에 1억을 투자해 놓고 1년에 1000만 원씩을 빼서 쓴다 그러면 이제 자산은 급격히 소멸하게 되고요. 한 이 정도 되면 이제는 아주 공포의 패닉 현상에 빠지게 돼버리는 결과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때쯤 주식시장에서 도망쳐 나오거나 또는 더 위험한 투자로 가는 기로에 서게 되는 것이죠. 이 그래프는 3년 동안 상승을 하고 그 다음에 하락을 하는 구간을 이렇게 정해요. 그래도 돈은 소멸하게 되고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돈을 1000만 원씩 인출하게 되면 그래프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요. 또 만약에 등락폭이 굉장히 커진다 그러면 처음에 하락하는 구간에 만약에 놓이게 된다면 회생불능 상태가 돼요. 그래서 이런 점은 우리 투자를 할 때 반드시 명심해야 되는 계산법이에요. 이제 그 투자 자산의 소멸을 막고 장기간 투자가 가능한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투자 자산의 리밸런싱입니다. 이는 지난번 모 방송 뉴스에 신한은행 오건영 부부장이 나와서 대략적인 자산 배분 전략을 이야기하셨습니다. 그에 대한 세부 전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장에 김몰빵과 김안전이라는 분이 존재합니다. 김몰빵은 주식에 투자를 했는데 하락과 상승을 계속 반복해요. 그렇게 되면 이렇게 자산이 계속 멸실해 가죠.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 여기서 패닉이 오죠. 대신에 김안전이라는 분은 리밸런싱을 통한 투자를 해요. 그렇게 되면 하락폭을 줄이고 상승폭을 원금에서 약간 올릴 수 있는 이런 그래프를 만들어낼 수 있고요. 이 그래프의 꼭지점들을 이렇게 있게 되면 장기에서 보면 이렇게 우상향하는 그래프의 궤적을 쫓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주가가 상승 하락을 반복하는 패턴에서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어요. 올라갈 때는 좀 더디게 올라가지만 내려가서 본전이 될 때 얘는 그 본전 위에 머무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산의 리밸런싱은 우리가 장기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투자 자산을 별도 계정에 모으는 것과 더불어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00년 닷컴 버블 때 새로운 기술 주주로 희망과 절망을 맛봤고요. 2002년 5월 어떤 벤처기업의 우리 사주조합장으로 코스닥 등록 업무를 진행했었습니다. 그런데 코스닥 등록 기업들의 허접함에도 많은 분들이 그 몰려드는 그 공모주 열기 그리고 그 공모주에 투자했다 몰락하는 걸 보면서 제가 좀 환멸을 느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주식시장을 떠나 있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약속할 수 있는 금융상품만을 전해드리는 보험쟁이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20년 동안 이 일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렇게 광풍이 부는 주식시장에서 제가 모르게 혹시 주식 투자를 하고 있을 수도 있는 제 고객님들을 대상으로 객관적 위치에서 좀 조언을
드리는 것이 또 저의 임무이기도 하고요. 저 역시 개별 주식의 등락 예측을 맞출 수 있는 능력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회사의 가치 평가를 통해 우량주를 선별할 수는 있습니다. 또 주식 투자 자금을 잘 모으게 해서 어떤 기간별로 찾아오는 투자 기회에 수익을 얻을 수 있게, 또 안정적으로 투자하실 수 있게 그런 길을 안내해 드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 전국 굉장히 불확실성이 만연돼 있습니다. 차 한잔 하시면서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투자의 길에 대해 이야기 나누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